네, 안녕하세요. 저는 CS 프로젝트 3조의 발표를 맡은 조장 전영덕입니다. 네, 저희 조는 고대열님, 김윤선님, 은나연님, 위수연님, 그리고 저까지 이렇게 5명이 3조이고 MVC 패턴이라는 주제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발표 순서, 잠시만요. 네, 다음은 발표 순서입니다. MVC 패턴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예시 2가지를 볼 것이며 그다음에 최근에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MVC 패턴의 의의와 저희 조언의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론입니다. 네, MVC 패턴이란 디자인 패턴의 한 종류로 프로젝트의 구조를 짜는 아키텍처 패턴의 하나입니다. MVC는 각각 모델, 뷰, 컨트롤러의 약자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매우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으며 이 그림이 앞으로 점점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일단 어떤 프로그램이 즉 애플리케이션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구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자바 때 디자인 패턴에 대해 배웠으며 일부러 필기했던 것을 그대로 적어왔습니다. 네, 강사님이 디자인 패턴을 소개하시기를 우리가 방 청소를 할 때 최적의 방법을 찾게 되고 이것을 루틴화할 수 있는데 이것을 코딩에 적용한 기법을 디자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설계자들이 설계를 올바르고 빠르게 도와주며 우리는 디자인 패턴 중에 하나를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있는 생성 패턴의 싱글턴 패턴으로 네, 프로그램 내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객체에 대해서 전역 범위를 가져서 객체 하나만 생성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구현을 했었습니다. 계산기 프로그램이 전체에서 오직 한 개만 생성되므로 메모리 관리에 유리했었습니다. 네, 앞에서 소개했듯이 MVC 패턴은 아키텍처 패턴 중에 하나로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구성 방식에 대한 패턴입니다. 우리는 각각 자바 미니 프로그램을 경험을 해보면서 처음 시작을 어떻게 할지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아키텍처 패턴이 도움이 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저만 해도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했었는데 이런 패턴을 미리 알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 MVC 패턴을 공부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MVC 패턴은 유저 인터페이스, 데이터 및 논리 제어를 구현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디자인 패턴입니다. 네, 우리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아직 배우고 있는 단계라 생소할 수 있으나 우리 눈에 보이는 화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모델, 뷰, 컨트롤러 각각으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이유는 이제 관심사를 분리하는 것으로 업무의 분리와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으나 앞으로 계속 나올 것입니다. 네, 다음은 MVC 패턴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제 여기 트리베 린스카우그라는 노르웨이 사람이 1979년에 최초로 소개했으면서 이제 관련 논문을 링크로 걸어 놨는데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시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MVC 패턴의 개념입니다. 먼저 계산기 코드를 MVC 패턴이 적용이 안 된 계산기 코드를 소개할 텐데 네, 쉬운 예시를 들기 위해서 우리가 익숙한 계산기 코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자바로 로직을 짜고 스윙으로 GUI를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했으면서 일반 계산기와 공학용 계산기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MVC 패턴이 적용이 안 된, 즉 MVC 패턴이라는 것을 모른 채 계산기 프로그램을 짠다고 할 경우에 이제 여기 하나의 하나의 클래스라기보다는 하나의 컴포넌트 안에 모든 관련 코드를 넣어 놓았으므로 일반 계산기와 공학용 계산기 간의 연관성도 부족하고 코드가 길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할 때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코드 잠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계산기를 구현한 코드 내용인데 뭐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이 정도의 길이를 갖는구나 라는 걸 보시고 이거는 또 따로 공학용 계산기에 관련된 걸 구현을 해놨습니다. 길이가
상당한데 어, 잠시 구현을 해보면 일반적인 계산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12 더하기 5를 해버리면 17이 나오는 이런 간단한 계산기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MVC 패턴을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MVC 패턴이 적용이 된 계산기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네, 다음은 방금 봤던 코드 내용들을 이렇게 표현해 왔으면서 이제 각각 MVC 패턴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모델입니다. 모델은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를 나타내며 데이터와 비즈니스 로직을 관리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상수, 초기화값, 변수 등의 데이터를 책임지는 컴포넌트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읽기보다는 저희가 이런 모델은 즉 정보이다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모델의 생성 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고 이제 모두 중요하지만 저희가 단기간에 알아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면 여기 두 번째 뷰와 컨트롤러에 대해 어떠한 정보도 갖지 않아야 한다는 게 있는데 이게 모델은 각각 개별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다른 것을 참조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델의 속성입니다. 네, 모델은 정보이므로 컨트롤러가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하므로 observable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상태 변경, 즉 정보의 변경은 여기 뮤테이터의 set changed 메서드와 메서드를 통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notify observers 메서드와 add observer를 통해서 상태 변경을 외부로 알릴 것입니다. 네, 다음은 뷰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유저 인터페이스 부분으로 레이아웃과 화면을 처리하고 입출력을 담당하는 컴포넌트입니다. 역시 뷰는 모델의 정보를 따로 저장해서는 안 되며 다른 요소를 참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 두 번째 생성 규칙을 보고 생성 규칙이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넘어가겠습니다. 네, 뷰의 속성으로 뷰는 여러 개의 뷰를 가질 수 있으며 잠시만요. 네, 이제 뷰에 여러 개의 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추후에 나올 온도계 코드를 보면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러입니다. 네. 네, 애플리케이션의 메인 로직 이벤트 처리를 담당하면서 뷰와 모델의 중간 단계에서 각각 할 일을 넘기며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말로만 들어도 이 컨트롤러가 제일 중요하면 많은 부분 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며 컨트롤러의 생성 규칙은 모델과 뷰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져야 하며 모델 및 뷰에서 변경, 즉 바뀌는 부분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처리를 해야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네, 컨트롤러의 속성으로 모델과 뷰에 대해 각각 호출과 업데이트를 통해 처리를 하며 아래 리스너는 여기 있는 리스너는 요즘 배우고 있는 그 리스너와 같습니다.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가 발생하면 실행되는 컴포넌트로서 이벤트 핸들링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리스너를 이벤트 핸들러라고도 하며 추후에 다시 나올 것입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면 뷰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무엇인가 유저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컨트롤러에 정보를 넘깁니다. 이때 넘겨받는 정보가 마우스의 스크롤과 같은 이벤트를 받는다면 컨트롤러가 모델을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뷰에 바로 화면을 내리라는 정보를 업데이트합니다. 이 때로는 즉시 업데이트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뷰로부터 입력받은 정보가 모델을 호출하여 즉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조작을 해야 하는 정보라면 모델의 정보를 수정하고 뷰에 업데이트하여 사용자에게 보여줍니다. 이 업데이트를 말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모델이 다시 컨트롤러에게 정보를 넘기고 컨트롤러가 뷰에 이제
실행을 하도록 이제 요청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네, 앞에서 MVC 패턴이 적용이 안 된 코드를 보았다면 이제는 MVC 패턴이 적용된 코드를 볼 것입니다. 일반 계산기와 공학용 계산기라는 결과물은 같지만 각각의 뷰는 공통의 컨트롤러와 모델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아, 이제 먼저 아래 간략한 흐름을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숫자나 연산자, 즉 이 부분을 누를 때 뷰 텍스트 필드 부분에 데이터가 입력되고 등호 부분을 누를 때 뷰 텍스트 필드, JTexт 필드의 데이터가 게터를 통해 컨트롤러에게 가고 모델과 컨트롤러에서 연산을 한 후에 다시 뷰로 전송하여 유저에게 결과값을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클립스 화면에서 보면 네, 여기가 MVC 프로젝트로 아까와 결과물 같은 걸 먼저 이거 아닌데? 네. 네, 결과물은 똑같이 나오지만 코드의 양이 여기는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부분 이만큼이고 네, 모델을 담당하는 부분 그리고 뷰를 담당하는 부분 이제 공학용 계산기의 뷰를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이 각각의 뷰가 컬큘레이터 컨트롤과 모델을 공유함으로 인해 더 유연성이나 확장성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저희 조원분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놨으므로 시간이 난다면 이것도 공부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MVC 패턴의 장점과 단점, 즉 본론입니다. 네, MVC 패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얻는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은 혼자 하는 경우보다 여럿이서 할 때 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파트를 나누고 개발을 시작하기에 분업을 할 때 용이합니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요청이나 버그 등의 유지 보수를 할 때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각 파트로 나누어 있기에 유지 보수에 용이합니다. 또한 이를 애플리케이션이 유연하다고 표현합니다. 또한 각 파트는 다른 곳에 응용할 수 있기에 확장성도 좋습니다. 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단점은 뷰와 모델의 완벽한 분리가 어려우며 애플리케이션이 커질수록 컨트롤러의 코드량이 커져서 유지 보수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려고 이제 프리젠터라는 MVP 패턴이나 모델 뷰 모델이라는 MVVM 패턴 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MVC 패턴 예시로 온도계 코드를 보겠습니다. 네, 간단히 설명드리고 시작하면 하나의 온도 데이터를 가지고 섭씨, 화씨, 온도계 그래프, 슬라이더로 각각 출력해주는 온도계 코드입니다. 네, 네, 여기부터 네, MVC 패턴을 적용시켜서 템퍼레처 모델 뭐이겠지? 네, 템퍼레처 GUI 뷰를 담당하는 GUI 그리고 네, 이걸 보겠습니다. 이게 실행시켜준 메인 클래스인데 이걸로 하니까 잘리구나. 네, 네, 이걸 준비한 이유는 사실 이론은 앞서 설명했던 게 별로 어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예시를 여러 개 보여주는 것이 더 좋겠다는 우리 조의 공통된 의견으로 인해 온도계 애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온도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화씨와 섭씨, 즉 파렌하이트와 셀시우스가 있는데 이를 서로 변환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온도 데이터에 대해 섭씨, 화씨, 온도계 슬라이더로 각각 출력해주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기서 화씨로 32도는 셀시우스의 0도인데 각각의 버튼을 주어서 화씨가 34, 35 이게 보이려나? 네, 이렇게 숫자가 올릴 때마다 각각이 뷰인데 여기 셀시우스도 변하고 이거는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도 조금씩 오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온도계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건데 각각에 대해서 이 값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여기 GUI가 각각 이렇게 뷰를 설정해 넣었는데 공통된 모델과 컨트롤러를 가지고 뷰를 여러 개 표현함으로써 MVC 사용자가 더 쉽게 그리고 유지보수하기도 좋고 여러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네, 여기 우리 조원분이 또 친절하게 각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주석 처리라고 해 두었으면서 나중에 공부하신다면은 이거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빠르게 짚고 넘어갈 거는 여기 observable이나 setChange라든가 notify observables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이 밑줄, 중간줄이 그어져 있는데 그거는 디플리케이트라 해서 약간 지양해야 할 코드인 것을 알 수 있으면서 앞으로 나올 것이니까 왜 이러지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거 또 빠르게 짚자면 아까 뷰에 대해서 각각이 클래스이므로 이거 하나라도 주석 처리를 해버리면은 나왔던 게 안 나오게도 할 수 있습니다. 네, MVC 패턴의 응용 사례입니다. 네, 위에서 코드에서 잠깐 보았는데 코드에 디플리케이트가 되어 있던 것은 이게 오래된 코드들로 이제 사라질 수 있는데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MVC 패턴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프레임워크에 대해 이때쯤이면 배웠을 줄 알았는데 아직 안 배웠기에 한 줄로 요약하자면 소프트웨어 개발을 도와주는 하나의 뼈대 역할을 하는 도구입니다. 네, MVC 패턴을 활용한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자바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네, 자바스크립트, 요즘 배우고 있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앵글러, 뷰, JS, 그리고 강사님이 벨로그 보면서도 여러 번 소개했던 리액트라는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장고, 루비에서는 루비 온 레인즈인데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 MVC로는 이제 자바 개발에 있어 대표적인 프레임워크로 이제 IBX, JPA, JDBC 등 DB 처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와의 연동을 지원합니다. 네. 여기 스프링 프레임워크 MVC의 장점으로 역시 앞에서 나온 것과 동일합니다. 분업을 통한 개발 시간 단축, 그리고 확장성, 유연성의 증가, 테스트 디버깅에 용이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저 MVC 패턴이라고 해서 그게 딱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진화라고 해야 될지 개발이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이 변화를 해왔는데 이제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이제 MVC 1 패턴이라 해서 첫 번째 패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 요청이 들어오면 DB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받은 모델 객체를 JSP 페이지, 즉 뷰에 담아 응답으로 보내는 패턴으로 JSP가 뷰와 컨트롤 역할을 모두 담당하는 단점이 있기에 서블릿이라는 것이 추가된 MVT2 패턴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 MVC2 패턴으로 조금 추가가 됐죠. 그래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MVC2 모델을 아,
MVC2 패턴의 서블릿은 요청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 후에 이를 JSP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조금 더 발전시켜서 스프링 MVC가 나왔습니다. 위 사진의 구조와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여기 프론트 컨트롤러가 우선적으로 클라이언트로부터 모전 요청을 받게 되며 실제 요청의 처리는 개별 컨트롤러에 위임을 합니다. 네, 여기는 개별 컨트롤러 클래스는 핸들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이 처리하면서 MVC 패턴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전을 해왔는데 여기 또 약간 명치는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구조가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개발하려는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MVC 패턴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네, 스프링 MVC의 각 역할은 다음과 같으며 디스패처 서블렛 이 프론트 컨트롤러로서 요청을 각각의 컨트롤러에 위임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다른 것은 기존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스프링 MVC의 동작 순서입니다. 지금 시간이 20분이 되었기에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스프링 등록 폼이라는 예시를 준비했는데 저희가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소개하는 것은 큰 의미, 물론 좋지만 지금에서는 별로 안 좋을 수 있으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썬의 대표적인 프레임워크 장고입니다. 장고에는 MVT라는 패턴이 있는데 순서당 모델 뷰 컨트롤러가 각각 모델 템플레이트 뷰로서 MTV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더 네. MVT라는 패턴의 장점은 역시 강력한 라이브러리 보유를 보유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국은 좋다는 겁니다. MVC 패턴에 기반을 해서. 네, 역시 장고 또한 저희가 배우지 않았, 심지어 파이썬도 배우지 않았기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MVC 패턴의 의의로 MVC 패턴은 애플리케이션의 역할 분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프로그래밍을 보다 쉽게 하고 유지 보수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는 디자인 패턴의 한 종류입니다. MVC 패턴을 기반으로 한 디자인 패턴, 프레임워크 등이 다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어 개발자로서 꼭 알고 있어야 할 개념입니다. 네, 다음은 소감입니다. 네, 저는 역시 자바 미니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었던 초기 설계 단계에서의 어려웠던 부분, 좀 막막했던 부분을 선배 개발자들도 똑같이 겪고 이러한 디자인 패턴들을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원분들의 소감은 약간 수상소감처럼 해놔서 저도 이렇게 써야 되나 살짝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3조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